이번 시간에서는 제15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 118페이지에서 재산세 납세무자 여기 하는데요. 14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그 내용이 재산세에서 해년마다 한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로서 숙달시킵시다. 자, 문제에 대한 내용을 더 풀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납세무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겠습니다. 113페이지에서 문제,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는데 1번 재산세 오른 것은 1번 기준일은 6월 1일,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모든 재산이 동일하다. 라는 내용 틀렸죠. 모든 재산이 동일하다. 얘가 틀린 거예요. 각기 재산마다 납부기한이 다르죠. 토지 이렇게 나왔으면 세 크기에 관계없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에 대한도 세 크기에 관계없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이렇게 나왔으면 2분지 1에 대해서는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지 1에 대해서는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택의 세기, 껌이다. 껌은 얼마였습니까? 20만 원. 그리고 껌은 주택에서만 나옵니다. 그때에 대해서는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괄 고지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으로써 1번 내용 틀렸고요. 2번 보통 징수 방법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 경우 물납과 분납할 수 있다. 여기서 물납과 분납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에서 물납은 물천 1000만 원 초과, 분오 500만 원 초과, 분납이 500만 원 초과죠. 그럼 볼 때 여기는 500만 원 초과했을 때 물납, 분납 할 수 있다? 틀렸죠. 물납은 할 수가 없죠. 왜? 1000만 원 초과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3번 재산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맞죠? 이게 바로 소액 징수 면제로서 재산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다. 3번 맞고요. 4번에서 재산세는 신고 방법에 의한 자진 납세 방식이다. 신고가 아니라 결정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5번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에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세 과세 표준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에 대해서는 부동산이었을 때는 시가 편입 곱하기 공장, 선박 항공기는 시가 표준에 이렇게 되는데 장부가액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재산세 과세 표준 옳은 것 돼 있어요. 옳은 거에 대한 이로서 1번 단독주택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이네요. 그리고 물어본 것은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봤으니까 부동산 나왔다면 공정단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공정단어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죠. 2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건축물이니까 부동산이죠. 그리고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봤으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공정단어가 여기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네요. 3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 여기도 마찬가지로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니까 공정단어 없죠. 틀렸겠죠. 그리고 4번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보면서 공동주택이니까 부동산이죠. 그리고 이 문장을 쭉 보니까 공정단어는 없으나 60% 나오죠. 주택에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60%입니다. 이 60%가 바로 공정에 대한 이로서 맞는 문장이죠. 5번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보면서 공정 단어가 없죠. 여기도 틀렸겠죠.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재산세 옳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틀렸죠? 6월 1일. 2번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50만 원이니까
20만 원 넘었죠. 그렇음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 경우로서 2분지 1에 대해서는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나머지 2분지 1에 대해서는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가야 되는데 10월 달에 쓰니까 틀렸겠죠. 그 다음에 3번 토지의 납부세액이 9만 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징수한다. 여기에서 토지에 대한 내용은 세 크기에 관계없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7월 달에 쓰니까 틀렸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맞겠죠. 그 다음에 4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는 주택 소재지 관할 특강도이다.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시군구세죠. 시군구세니까 특강도가 아니라 시군구 이렇게 나와야 맞겠네요. 여기 틀렸고요. 5번 지자체장은 납부세 500만 원 초과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45일 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45일이 아니라 2개월 내 분납이죠. 그 내용으로서 여기 대한 내용도 틀렸네요. 그러므로써 답 없네요. 거기 오타 나왔으니까 답 없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타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오타 될 수 있는 문제까지 전부 다 풀어줬으니까 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수록을 한번 풀어보기를 바라고 118페이지에서 제2절 재산세 납세 의무자 갑니다. 제2절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이니까 여기도 별 표시 하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최근래 10년간 매년마다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래서 별 표시 하나 하시고요. 납세 의무자 뜻만 알았으면 각기 세금마다의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별 원칙에 대해서 구별 비교가 가능해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뜻에 대한 내용이 납세 의무자 뜻에 대한 내용이 세원을 갖춘 자니까 취득세 세원은 취득,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한 자. 사시과세를 택하니까 앞에다 붙이죠. 사실상 취득자 이렇게 나오죠. 등록민호세에서 납세 의무자는 세원을 갖춘 자니까 등록민호세 세원이 등록, 등록민호세 납세 의무자는 등록한 자다 라는 의미로서 앞에서 배웠을 때 땡땡권 나왔으면 땡땡권자다. 땡땡권 나오면서 말소 나왔으면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또 문장에서 채권자 대위 이 말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처럼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도 키 단어가 있어요. 그 키 단어만 알면 문제 하나가 풀어져요. 그래서 키 단어를 알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칠판에다가는 키 단어만 적어 드릴게요. 납세 의무자 뜻에 대한 내용은 세원을 갖춘 자. 재산세 세원은 재산의 보유. 보유란 말은 소유란 말과 같아요. 그럼으로써 납세는 누가 되겠다? 소유자다. 이렇게 나오죠. 또 재산세에 대한 내용도 사실과세를 택해요. 사실과세니까 앞에다가 붙이죠. 붙여서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나오죠. 또 재산세는 매년마다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소유권이 변동될 수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 소유자에게 과세하겠다라고 법에서 날짜를 정합니다. 저희들은 법에서 정했다라는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기존, 날로 정했으니까 1, 며칠로 정했냐면 6월 1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원칙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소유권 변동된 연도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죠. 자, 이 연도에서 6월 1일인데 6월 1일 전에 잔금을 지급하였음으로 인해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 변동됐다. 이랬을 때에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겠다. 이때에 대한 내용은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니까 을이 소유자 되겠죠.
그러면서 을이 납세음자에 대하여서 매수인이 납세음자예요. 이제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6월 1일 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면 이때 연도의 납세 의무자는 매수인. 이걸 기억할 수 있겠죠. 또 다시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6월 1일 이후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 변동됐다. 이랬을 때에 이 년도의 재산세 납세음자는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니까 누가 되겠다? 갑. 갑에 대하여서 매도인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6월 1일 후에 잔금을 지급했다면 이때 년도의 납세음자는 매도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6월 1일 날짜와 잔금 지급 날짜가 같은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걸 대비해서 법을 만들어 놓죠. 6월 1일 날짜와 잔금 지급 날짜가 같았을 경우는 매수인을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기록하고 그 기록된 매수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이제 여기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은 6월 1일 날짜와 잔금 지급 날짜가 같았다고 하였으면 이때에 대해서 납세는 누가 되겠다? 매수인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내용과 서류에 기록된 자가 같았을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서류에 기록된 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 달랐을 때는 서류에 기록된 자인 공무상 소유자에게 신고를 해줘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소유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으면 너가 납세의무자, 공무상 소유자 너가 납세의무자 이렇게 한다면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법이 또 나오죠. 또 나온 것이 바로 예외상법이에요. 소유권 변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공무상 소유자 너가 납세의무자다. 이렇게 법이 나오죠. 그리고 예외사항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 나온다겠어요. 그래서 문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나왔을 때 납세의무자는 공무상 소유자입니다. 반대로 공무상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나왔는데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그런 이유로서 고려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예외사항으로서 주된 상속자에 대한 이로서 문장 가보니까 상속 단어 있고요. 그리고 또 상속 등기를 이행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2번에서 나오죠. 그 내용을 볼 때에 이제 법을 만든 사람이 상속에 대한 내용을 깜빡 잊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왔으니까 납세의무자는 공무상 소유자가 되겠죠. 상속이니까 공무상 소유자는 돌아가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에게 거기서 나가면 우리는 참 좋습니다만은 그 돌아가신 분에게 거기서 나갈 수 없겠죠. 그러면서 이때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상속 지분이 큰 자에게 납세를 정하는 겁니다. 큰 자니까 표현된 단어는요. 주된 상속자 이렇게 표현되겠죠. 문장을 쭉 가볼 때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나왔다면 납세 의무자는 주된 상속자로서 아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의 상속 지분이 큰 자입니다. 민법상으로서 상속 지분이 큰 자에 대한 내용은 민법 배웠을 때 배우자가 1.5로서 가장 높고요. 아들, 딸들은 일식으로 동일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배우자분이 있었다면 주된 상속자는 배우자분 되겠죠. 또 배우자분이 없다 합시다. 그럼 그때에 대해서는 아들, 딸에 대해서는 일식으로 동일하니까 그 경우에 대해서 주된 상속자는 연장자가 됩니다. 주된 상속자의 판정은
민법상의 상속침이 큰 자, 연장자 이런 순서로서 판정된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3번 매수계약자에 대한 이로서 국가 단위에다가 동그라미,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 단위에다가 동그라미. 연부란 말은 연 단위로 돈 준다란 말이 연부의 뜻입니다.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무상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국가 말 나오고 연부 말 나오고 무상이라는 단어가 다 나왔다면 납세의무자는 매수계약자입니다. 여기서 매수계약자에 대한 내용은 꼭 국가, 연부, 무상 세 단어가 다 나와야 돼요. 이 세 단어 중에서 한 단어도 빠지면 매수계약자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드리는데 먼저 매수계약자란 단어부터 봅시다. 매수계약자란 단어를 볼 때 매수인과 비교하게 되면 이 단어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매수인은 소유권 넘겨받은 자로서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매수계약자는 계약하고 소유권 넘겨받기 전자에 대한 내용이 매수계약자예요. 그럼 매수계약자는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 아니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나왔겠는가? 연부란 단어 때문에 나옵니다. 연부란 말은 연 단위로 돈 준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연부의 뜻이죠. 그럼 이 재산세는 매년마다 과세해요. 매년마다 과세하니까 연부기간 연도 동안에 납세의무자를 정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였다? 매수계약자라는 겁니다. 그 내용까지 알면서 이렇게 가정합시다. 이때 시점에서 국가와 매년 말 3년간 5억씩을 지급하기로 하다 했어요. 이랬으면 1년 말일 때 5억 주겠죠. 또 1년 말일 때 5억 주죠. 또 1년 말일 때 5억 주겠죠. 그러면서 완부를 했으니까 완부했던 시점에서 소유권은요. 매수인에게 넘어가요. 이때 국가와 연부계약 체결하다 이랬다 끝났으면 여기에서 이제 연부란 단어가 없잖아요. 없으면 여기에 요 후년도를 말한 거예요. 연부란 단어가 있으니까 이 연부기간 연도를 말한 겁니다. 이 연부기간 연도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정해서 나온다는 뜻이 연부 뜻이에요. 이때 소유권은 완납했을 때 요 후에 넘어가니까 이 연부기간 연도의 소유권자는 누구 거? 국가 겁니다. 국가 너 이 연부기간 3개 연도 동안에 너가 사용수익하니까 국가 너 재산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징수권자는 누굴까요? 국가 지자체. 자기가 징수할 금액을 자기가 납부한다. 말이 맞지 않으니까 연부계약 체결하다라고 끝났다면 이 연부 연도에 대해서 비과세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연부기간 연도 3개 연도 동안에 국가가 소유권 넘겨받지 아니한 매수계약자 너 이 3개 연도 동안에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 주지 말고 사용해 그랬어요. 그랬으면 국가 대신 매수계약자 너가 납부하라 라는 내용으로서 납세의무자는 매수계약자입니다. 어느 기간 동안에? 연부기간 연도 동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계약자라는 말이 나오려면요. 어떤 단어가 꼭 있어야 될까요? 국가. 또 뭐 있어야 돼요? 연부. 또 뭐 있어야 돼요? 무상. 요 세 단어가 다 있어야 매수계약자예요. 자, 여기서 단어의 단위를 좀 변경해 볼까요? 국가,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연부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 사용 수익에 대해서 유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는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다. 이렇게 나왔으면 금장은 틀려요. 저는 여기서 단어 하나만 바꿨죠. 국가 나오고 그리고 연부 나와졌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 무란 단어를 유로 바꿨어요. 연부 기간 동안에 국가가 매수 계약자한테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연부 기간 동안에 사용 수익은 국가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때에 대한 내용은 비유가 같습니다. 어때요? 글자 딱 한 글자만 바꿈으로 인해서 그 문장 전체에 대한 내용의 뜻이 다르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 문장 전체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야 되겠는데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뭔만 아시면 되겠어요? 이해했으면 단어만 기억하세요. 국가 나오고 연부 나오고 무상 단어가 나와줘야 납세자는 매수 계약자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연부란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수금 받아 이 말 나왔으면 연부 뜻 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로서 하시면 되고 또 매수 계약자는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다고 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4번에서 신탁법 나온 보니까 민법 내용이네요. 민법에 대한 이유로서 하찮은 세법 과목이 설명하게 되면 민법 과목한테 저 맞아요. 저는 설명할 수 없고요. 키단만 잡을게요. 재산세 납세 문제 물어볼 때에 신탁법 이 말 나왔으면 막바로 끝말 가세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서 동그라미 5번. 5번에 대한 이유로서 도시개발법 이렇게 나온 거니까 여기는 공법이네요. 공법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니까 하찮은 과목인 세법은 단어만 집을게요. 문장 쭉 가가지고 그 문장에서 채비지, 보류지 이 말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사업 시행자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은 세법 내용이니까 설명드릴게요. 먼저 문장 읽어드리는데 재산세 기준이 현재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자, 여기에서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에다가 동그라미. 그대로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 설명드리면은 예전 일제시대 때 그 토지의 소유권이 일본인 소유권이었어요. 그래서 해방이 되면서 그 일본인이 자기 나라에 들어가셔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은 그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랬을 때 소유자에게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니까 납세의무를 부여하였어요. 그런데 소유자가 알 수 없으니까 사용한 자가 사용 수익될 것이다 라는 이유로서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서 문장에서 쭉 가볼 때에 글자들은 다 맞게 적어지는데 뒤에서 중간쯤에서 기속불 이 말 나왔으면 납세는 누가 되겠다? 사용자가 되겠다. 이런 내용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기속불 나왔으면 사용자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나는 여기에 대한 내용 전혀 모르겠고 또 다시 이 내용도 암기가 안 되겠다 한다면 연상에 의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뭘 연상하시면 되냐면 기순용사 이 내용으로서 연상하세요. 그럼 보세요. 기순 하면 속자가 약간 보이잖아요. 그리고 용사 거꾸로 하면요. 사용, 사용자 이런 의미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7번에서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공동 소유 재산을 말합니다. 공동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각각 자기 지분만큼 소유할 거니까 소유자가 지분권자겠죠. 문장에서 공유 나왔으면 납세자는 지분권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분권자에 대해서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 대해서는 지분권자에 대해서 균등한 걸로 본다. 라는 의미로서 나와주죠. 그래서 공유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그 단어 보자마자 문장 끝에서 지분권자에다가 밑줄. 가로 안에서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에다가 밑줄. 그 옆에서 균등에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재산세 납세 문제인데 문제가 많이 나온 파트니까 정리까지 해드리고 문제도 풀어드릴게요. 정리한다면
저산세 납세 의무자 원칙은 기준일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 그리고 6월 1일 전에 잔금을 지급했으면 그때 연도의 납세의무자는 매수인,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줬으면 그때 연도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 6월 1일 날짜와 잔금 날짜가 같았으면 납세의무자는 매수인 되는 것이고, 문장을 쭉 가볼 때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면 납세의무자는 공무상 소유자, 또 상속 나오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왔으면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責任큰 자, 연장자 순으로서 판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 나오고 연부 나오고 무상 나왔으면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 연부란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수금 받아 나왔으면 연부 뜻, 매수계약자는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 그리고 채비지, 보류지 이 말 나왔으면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 신탁법 나왔으면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그리고 기속불 이 말 나왔으면 납세의무자는 사용자, 공유 나왔으면 지분권자, 지분 표시 없으면 균등 되겠죠. 이제 정리했음으로써 문제까지 풀어드리면은 기출 체크에 대한 내용으로서 1번 재산세 납세의무자 틀린 것은 1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지자체, 그리고 연부, 무상 나왔으니까 매수계약자 맞네요. 2번 공유 나왔으니까 뒤에서 지분권자 맞고요. 3번 신탁법 나왔으니까 납세의무자 끝말은 수탁자 맞고요. 그리고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는 사용자, 사용자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 어떤 말이 꼭 있어야 돼요? 기속불 이 말이 있어야죠. 그런데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네요. 자, 여기에서 상황적 내용으로서 볼 때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 대한 내용은 어느 경우냐?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예요.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겠죠. 그때에 대해서 사용한 자인 전세권자가 납세의무자다 이렇게 나온다면 어불성설이잖아요. 누가 될까요? 원칙가야죠. 사실상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4번이 틀렸고요. 5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문장에서 채비지 나왔죠. 채비지 나왔으니까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 맞네요. 2번 문제까지 풀어드릴게요. 2번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아닌 것을 고르면 기억 5월 31일에 잔금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 자, 보면은 잔금을 5월 31일 날 줬으니까 6월 1일 전에 줬죠. 6월 1일 전에 줬을 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매수인이죠. 그런데 이 문장은 매도인이었으니까 틀렸죠. 니은 공유 나왔으니까 납세 의무자는 맨 끝에서 지분권자 맞고요. 디귿 신탁법 이렇게 나왔으니까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 나와야죠. 그런데 맨 끝에 보니까 위탁자다. 틀렸죠. 니을 거기는 쭉 가보니까 채비지 나오죠. 납세 의무자는 사업 시행자죠. 그런데 종전토지 소유자다. 틀렸죠. 그럼 여기에서 아닌 거 고르라 했으니까 기억, 디귿, 니을에 대해서 4번이 답 될 것이고요. 뭐 한 문제만 더 풀어줄게요. 3번 문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옳은 것 찾기입니다. 1번 국가 나왔네요. 더 쭉 가니까 연부 나왔네요. 더 가니까 무상 나왔네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매수계약자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매도계약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다. 틀렸죠. 매도계약자 아니라 매수계약자. 1번 틀렸고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나오죠. 그랬으면 납세 의무자는 종중이 아니라 공무상 소유자다 했죠. 그런데 종중했으니까 틀렸고요. 3번
4에서 공무상 소유자를 그 재산에 대한 납세에 의무자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서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있죠. 그럼으로써 여기 3번 내용 맞고요. 4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공유 나왔죠. 이랬을 때 납세 의무자는 지분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공유자 중 1인 그랬으니까 틀렸죠. 5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서 납세 의무자는 사용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틀렸죠. 사용자가 아니라 누가 될까요? 공무상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으니까 거기서 옳은 답은 3번 됩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세로 다음 강의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내용과 비과세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